자, 3대 지수 모두 오늘 하락 마감했죠.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뉴욕에 있는 신인규 특파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투자 심리를 움직였던 요인들 되짚어 보자면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생각보다 여전히 좋았던 것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견조한 고용 상황이 연준이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보다 낮아진 가운데 시장에서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10년물 장기금리와 2년물 단기금리의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2년물 금리는 현재 연 3.075% 선, 10년물은 연 2.99%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살펴볼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 공개와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기업 가운데는 테슬라 주가가 6.55% 하락을 했고요.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로 했다가 이 인수 중단 선언을 한 트위터의 주가는 하루 만에 11.25%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과 또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들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기관들의 2분기 기업 실적 전망, 어닝 시즌 전망이 3월 말과 비교해서 1분기 말과 비교해서 이 2분기 추정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점 먼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리퍼니티브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1년 전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5.7% 증가로 가면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5.7%라는 증가율 자체는 사실은 2020년 4분기에 기록한 4%대 이후에 가장 낮은 전년비 증가율입니다. 전년비 이익 증가율이고요. 여기다가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을 제외하면 아예 실적이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이 리퍼니티브는 추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를 제외하면 항공 기업들의 실적 정도가 좀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추산을 했고요. 또 다른 분석 기관인 팩트셋은 2분기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기존의 5.9%에서 4.3%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부분 조재길 특파원이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요. 우선 이 금융 섹터들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봤는데, 특히 소비자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EPS 감소가 전년비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보험이라든가 은행주 역시 이윤이 20%에서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주로 대형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2분기 어닝 시즌의 특성상 초반 월가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 12일에 펩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13일부터는 미국의 보험사 프로그레시브와 이 항공사 델타항공, 그리고 14일에는 JP모간과 모건 스탠리 등이 2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금요일인 15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와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 등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역시 잇따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일정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서기열 특파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을 보이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지난 주말 굉장히 뜨겁게 달궈왔던 소식이죠. 총 44억 달러에 달하는 하나로 5,700억 정도 되는데요. 달하는 트위터 인수를 일론 머스크가 철회했습니다. 철회한다는 공시 서류를 미 증권감독 당국인 SEC에 제출한 건데요. 머스크는 트위터의 스팸 계정이 총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트위터가 이를 보류했다며 거래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이게 거래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가 잠재적 인수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인적 구조조정 등과 같은 중요한 경영상 변화를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증거가 없어서인지 향후 법정에서 꺼낼 히든카드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현지에서는 이 조하 고센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어림도 없는 일이다라면서 트위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의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영향이 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트위터가 약간 법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트위터가 이기면 머스크로 하여금 트위터를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인수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이 미국 현지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나 이런 대규모 거래에서는 이렇게 그 인수 거래를 강제한다는 게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협상이나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브렌트 틸 제프리스 연구원은 머스크가 인수를 철회한 것은 트위터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가 폭락 때문이라며 또 합병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로이터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또 소송이 제기된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인수자 측이 거래를 포기하려면은 기준을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피인수 기업 측은 낮은 가격에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금전적 보상을 받고 딜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위터가 소송을 예고한 만큼 트위터와 머스크를 대변하는 대형 로펌들의 공방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트위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은 10억 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처음에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던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인수협상을 재개하도록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대 1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끝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의 입장도 사실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최근 독립기업으로서 트위터는 테슬라 인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죠. 지난 4월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체 전망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5월에는 또 채용을 중단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지출을 줄이겠다고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조롱하는 듯한 이 트위터를 조롱하는 듯한 트윗을 또 날렸습니다. 스팸 정보 공개를 하라고 했더니 스팸 계정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거부해놓고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다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날 개장 직후에 트위터 주가는 6.7% 하락했고 장중에는 장 마감에는 11% 이상 하락하면서 트위터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네, 트위터 주주들 입장에서는 참 속이 타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아마존이 이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죠. 그립허브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이번 아마존의 협업은 아마존이 음식 배달 서비스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기존의 도서 판매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상거래 시장을 장악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프라인 유기농 식음료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업에 나선 것입니다. 아마존은 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일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그럽허브의 지분 2%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향후 그럽허브가 신규 고객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마존이 지분을 15%까지도 확대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럽허브에 대한 아마존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아마존은 그럽허브와 협업을 통해서 프라임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프라임은 아마존의 유료 회원 서비스인데요. 현재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임 회원들이 그럽허브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송비를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아마존의 계획입니다. 그럽허브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죠. 아마존은 그럽허브의 서비스를 추가하면 프라임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존과 손을 잡은 그럽허브는 2004년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된 음식 주문 및 배달 플랫폼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민과 비슷한 업체겠죠.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저스티테이크어웨이닷컴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지분 매각 소식에 저스트 테이크어웨이닷컴의 주가는 15% 올랐고요. 근데 이제 반면 미국 내 배달 서비스 경쟁사인 우버의 주가는 4.5%, 도어대시의 주가는 7.4%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억 명 이상의 프라임 회원을 보유한 아마존이 배달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존에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이용자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면 배송료를 내지 않는 그룹허브로 서비스를 갈아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향후 미국의 그 배달 서비스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이었습니다.